20일 화요일 오늘 나온 더구루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루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 중국에서 2025년부터 우주 관광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중국 주도의 우주 관광 가격이 우리는 미국보다 더 싸다 하면서 역시 중국이군요. 1인당 4억에서 6억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4억에서 6억 내고 한번 우주 관광 해준다, 시켜준다 하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터넷에서 보겠습니다. 아, 네. 저도 아직은 네. 좀 무서워서 네. 못할 것 같은데 또 분명히 호기심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있죠. 네. 네. 몇 년 뒤면은 이제 우주 관광 또 이렇게 TV에서 뉴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우주 산업이 활성화돼가는 분위기인데 또 오늘 기사 역시 어제 나왔던 네, 기사고 어제 나왔던 좀 기사죠? 조회수가 높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우주 산업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주 산업하면 이제 우리가 우주선 발사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관광한다,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린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위성 사업 또 이제 위성을 이용한 사업들이 기술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면은 이제 이 우주 시장 규모가 204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서고요. 또 소형 위성 시장 규모는 지금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513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사에서 다룰 것이 이 소형 위성인데요. 이 테슬라 창업주죠. 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내세워서 이 스타링크 사업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지구 저궤도에 소형 위성을 쏴서 그렇죠. 네, 이제 이 각 위성들이 지상이랑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에 할 것이 아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지국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기지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 상공 위에다가 그렇죠. 우주에다가 아주 먼 우주가 아니라 가까운 상공 언저리에 위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게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과는 또 다른 차별성이 있는. 그렇죠. 네. 작고. 그래서 이제 이 소형 위성이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좀 기사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기사는 이 삼성전자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스마트폰 인공위성 통신 기능 탑재 추진을 위해서 협업을 한다는 기사인데요. 아직 확정이 난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러한 설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기사입니다. 네, 기사를 한번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이제 11시 56분 나왔던 기사고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위성 통신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스페이스X와 손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스페이스X는 지구 저궤도 상공의 소형 인공위성 12,000개를 발사해서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는 스타링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죠. 네, 이게 지상 5G 네트워크와 비슷한 통신 속도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 14에서 글로벌 스타라는 기업과 손잡고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했다 밝히기도 했고요. 또 화웨이는 애플보다 앞서서 세계 최초 위성통신 스마트폰인 메이트 50이죠. 네, 메이트 50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모바일 통신 등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위성 통신 기능을 탑재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이렇게 위성 연결 기반 칩까지 개발 중이라는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보셨듯이 화웨이가 이미 선점을 했고 최초로 발표를 했고 이제 애플에서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를 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된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저궤도 위성 기술이 어떤 원리로 좀 작용을 하게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높은 아주 저 멀리 있는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상공, 바로 우주 상공에 있는 바로 우리가 높은 궤도가 아니죠. 낮은 궤도에 쏘아 올려가지고 하나만 쏘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군지위성이라고 하는데 소형 위성을 묶어서 쏘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우주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은 한 12,000개를 쏘아 올리는 게 목표고요. 지금 거의 한 4,000개 가까이를 제가 쏘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사도 보면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에 이미 애플이 지난번에 아이폰 14를 발표하면서 그 위성 통신 기능을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거죠. 그 옵션인데 뭐 이게 뭐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아주 간단한 기능이에요. 위험 신호. 왜냐하면 뭐 사막 한가운데에서 조난 신고 나면 기지국이 없으니까 통화 안 되잖아요. 위성이 있으면 그런 이제 그 아직은 이제 그 뭐 감도나 용량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위급 신호 많이 쓰이는데 삼성 차세대 스마트폰도 이 기능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그 이쪽 전문가가 뭐 유명한 IT 전문가 트위터였는데 거의 뭐 어깨 관계자분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랑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가 원래 좀 말이 많잖아요. 네. 트위터에 네. 그 아이폰 14 발표하기 전에 애플이랑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애플은 아시다시피 뭐 비밀주의고 공식주의라 일단은 그 스페이스X랑은 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였다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 스페이스X와 삼성이 협업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 시스템이 투자한 기업이 있거든요. 인도랑 영국 정부가 이제 공동해서 만든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기사에서도 나왔었죠. 여기 하나 시스템 하나가 이제 뭐 전략적 투자를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지분을 확보해서 이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아마존 제프 존에서 만든 카이퍼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퍼.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분명히 뭐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는 인공위성 기능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위성 기술이라는 게 기존의 위성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비용도 작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통신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사막이나 또 뭐 항공기 이런 데서 네트워크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한화 시스템이 투자한 원웹, 또 카이퍼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기술이 5G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 5G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그렇게 잘 터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2019년에 상용화가 됐는데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예요. 아직 전국적으로 다 퍼진 건 아니고요. 뭐 이게 처음에 5G 했을 때 뭐 좋다라고 말했고 뭐 VR, AR이 대표적 킬러 콘텐츠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G 얘기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지금 5G보다 한 50배 정도 제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2023년이죠. 아마 그걸로 첫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번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이 5G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데이터로 뭐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것이라면 이제 이 6G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지상 기지국만이 아닌 위성을 통한 이렇게 좀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통신망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시대부터 혹시 핸드폰을 사용하셨나요? 저는 2G, 3G부터 사용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데 전 시티폰도 써봤습니다. 그때는 그럼 굉장히 전화기 크기가 큰 그 핸드폰인가요? 크진 않았고요. 그 지금은 잘 없는 전화기 부스 근처에서만 터집니다. 근데 전화기 부스에는 그 이렇게 안테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터지는 게 시티폰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지국 같은 기능이 있는 그 근처에서만 BB와 그 핸드폰 사이의 중간 시티폰. 뭐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의 발전을 직접 체험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5G와 좀 6G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G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속도입니다.
또 50배 정도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네. 초공간, 초고속이 대표적인 케이스여가지고 반드시 6G 시대에는 위성통신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5G 속도가 빠르니까 촘촘히 기지고 더 이렇게 출력이 더 낮고 네. 높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5G가 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고요. 전파 도달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촘촘하게 그 네트워크 기지국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식생이 네. 더 심하겠죠. 네. 그거에 대안으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늘에 위성을 띄워버리면, 통신위성을 띄워버리면 그런 공간이나 이런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속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또 건설할 수 있는 그 땅이 네.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위성이 예전에는 뭐 하나 쏘아올리는데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 쏘아올린 그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반드시 6G 시대에서는 위성통신들이 반드시 포함되게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역시 통신사는 통신은 콘텐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5G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뭐 AR, VR을 내세웠는데 사실 네. 뭐 5G 했다고 해서 AR, VR이 막 대세처럼 되진 않았어요. 그쵸. 네, 저도 그때 뭐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처음에 광고할 때는 뭐 AR, VR에다가 이제 네. 공작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통신이 이제 세대가 높아질수록 단순히 기능보다는 산업군 융합이 더 기술 중요하거든요. 간의 융합이 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어떻게 응용되느냐가 중요한데 앞으로 지금 보면 자율주행차나 네. UAM이라고 하죠. 도심항공모범기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시 네. 안에다가 소규모 이제 비행기를 띄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거기에는 반드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로 하늘 위에 뜨는 거 보니까 통신을 하려면 기지국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위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도달거리가 짧으니까.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속도가 더 빠르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차세대 산업에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소형화에 들어가는 거죠. 6G가 되려면. 그다음에 또 융합 기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융합 현실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SI.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술 간의 그렇죠. 융합으로 인해서 조금 더 6G가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5G도 사실상 뭐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6G도 우리나라가 선점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작기 때문에 맞아요. 네. 기지국을 뭐 촘촘하게 네. 지을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속도도 빠르다. 예.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우리나라가 이 6G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6G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그런데 보시면 뭐 이제 글로벌 선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도 뭐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죠. 초정밀 네.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주로 이동통신이 확장될 거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이 부분에서는 뭐 영토가 넓은 미국이나 네. 중국이 선점을 했다. 예.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아무래도 그 통신 기술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IT 강국이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지국 기술이나 이제 위성통신 문제인데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스타트업도 있지만 네. 굵직굵직한 위성통신 업체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는 해외 업체들과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을 맺어야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기술은 다 확보하고 있죠. 예. 기술은 예. 있지만 네. 실질적인 구현할 이제 수 있는 네. 이렇게 기업은 없다.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터넷 속도 빠른 것만으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면 체감할 수 없거든요. 그쵸. 예, 사람이. 근데 이런 차원에서는 6G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산업 간의 융합의 문제인데 거기에 쓰일 6G에 제대로 된 기술이 구현되려면 반드시 위성 기술, 위성 통신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정식적인 위성 통신 업체는 없고 네. 뭐 글로벌 업체와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국내 스타트업도 있어요. 예, 지금 그 투자 뭐 실명을 좀 실제 그 회사 이름을 거론하긴 힘들지만 최근에 뭐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투자도 받았고 예,
없는데 아직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앱이나 네. 스페이스 X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추세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스타트업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음.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밝혀진 기업은 없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된다고 하니까 이 6G 관련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같이 찾아보시면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통신 기술이 저희 자국 그 한국이 그 국산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6G가 되더라도 뭐 하늘에만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관련 부품이나 인프라, 뭐 광섬유 업체들 뭐 쭉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건 단순히 옛날에 뭐 스마트폰에 뭐 어떤 기능이 강화되고 통신만 네. 문제가 아니고요. 뭐 자율주행 이거 대세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전기차 시대, 그다음에 네. UAM 산업도 이제 대세예요.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통신 서비스가 6G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네.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산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가 앞서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인프라로 6G를 활용을 해야 네, 된다. 통신 인프라 차원에서. 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사와 관련해서 적외도 인공위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봤고요. 또 5G와 6G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은 어디에 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구로 런치박스 평일 11시 30분에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